안녕하십니까. 20일 금요일 엔터테인먼트 이슈이시다 시작합니다. 하루 밀렸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소식 빠뜨릴 수 없죠. 대통령은 지난 20일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성 빈센트 퍼러 성당에서 거행한 장례미사의 첫 부인 이바나 트럼프의 장례식에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자녀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이날 고 이바나 여사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인 트럼프 주니어, 이방카, 에릭 트럼프가 모두 참석했고요. 멜라니아와의 슬하에 낳은 꽃미남으로 자란 베런 군도 참석했습니다. 아시는 분 많으시겠지만 멜라니아 여사는 세 번째 부인이고요. 두 번째 부인 메이플스 여사라고 또 계신데요. 둘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차녀 티파니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장례 미사에는 또 장녀 이방카의 시아버지인 찰스 쿠슈너와 이바나의 오랜 친구인 디자이너 데니스 바소, 팍스뉴스 진행자 제닌 피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바나의 시신은 금색관에 실려 운구됐으며 시신이 이동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가족들이 나와 지켜봤습니다. 친엄마를 잃은 장녀 이방카의 슬픔은 눈에 띄었는데요. 눈물을 참으며 어머니는 하이힐을 신었다고 못할 일은 없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내 마음가짐을 넓혀준 분이라고 회고했습니다. 모델 출신으로 패션, 부동산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했던 이방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당시 백악관에서 보좌관으로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장례식에 참석하기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매우 슬픈 날이지만 동시에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이바나의 삶에 대한 기념식이라고 적었습니다. 체코 출신인 이바나는 1970년대 캐나다로 이주해 스키 강사 겸 모델로 활동했고요. 이후 1976년 당시 부동산 사업가인 트럼프를 만나 이듬해 결혼했습니다. 트럼프가 지은 호텔과 카지노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담당하는 한편 트럼프의 부동산 회사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의 부사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 맨하튼의 트럼프 타워와 뉴저지 애틀랜틱 시티의 카지노 개장도 이바나가 주도한 대표적 프로젝트로 꼽히죠. 1992년 이혼한 후에 이바나도 두 차례 더 결혼했는데요. 대통령의 대선 도전에도 열렬히 응원했었죠. 한편 이바나는 지난 14일 맨하튼 자택에서의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뉴욕시 부검 당국은 상체에 가해진 둔탁한 충격으로 인한 사고라고 결론을 냈는데 그 충격이 무엇이었을까요? 논란과 음모론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바나 트럼프는 대통령 소유의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 안장됐습니다. 퍼스트 와이프를 자신의 곁에 두려는 마음일까요? 고인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다음 소식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바이든의 코땡 감염 소식입니다. 지난 3월 30일까지 무려 4번이나 하얀 신을 맞으셨다는 바이든 홍께서 코땡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4번이나 맞고도 걸릴 수 있는지, 하얀 신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 효능성에 미국민들이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욕타임스는 바이든의 감염이 하얀 신의 감염 차단 효과가 약화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중증을 막는 데 강력한 효과가 있고 실제로 바이든은 확진 후 현재까지 경미한 증상만 보인다고 전하면서도 감염 자체를 막지는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는데요. 최신 변이들에선 감염 차단 효과가 급격하고 빠르게 줄어든다면서 대통령의 경우 4개월 전 맞은 부스터샷의 감염 예방 효과가 대부분이 사라진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파우치 같은 인간들은 하얀 신이 위중증과 사망을 줄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염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리라 기대했는데요. 오미땡땡 이후 변이들에게는 속수무책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여기에 재밌는 소식도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시진핑이 코땡 걸린 바이든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이 위로문을 받고 기뻐했을지 열받아 했을지 아마 아무 생각 없었겠지만 미국 대통령이 코땡의 발원지인 중국 대통령에게 걸렸어? 하얀신 다 맞고 뭔 일이래? 쾌차하길 빌게 라는 내용의 전문을 받았다는 게 이런 상황을 당하고 있다는 게 한숨이 나옵니다. 실제로 대통령 코땡 걸렸을 때는 시진핑이 뭔 일 당할까봐 조마조마하고 살 떨려 했었다는 후문인데요. 중국, 미국 망해가는 사이에 아주 많이 크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우스운 소식이 있는데 백악관이 바이든이 코땡에 걸렸지만 국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겁니다. 사람들은 치매 걸린 노인이 평소라고 뭔 한 일이 있었겠느냐고 얼굴 마담 역할 며칠 못한다고 국정에 문제될 건 없다고 당연한 듯 얘기했는데요. 백악관이 이를 공식 확인해 준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코땡 감염 이틀째인 오늘 바이든은 여전히 경미한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코땡 조정관은 CNN의 방송에 출연해서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았다며 그는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정관은 증상은 기본적으로 처음과 같다. 대통령은 약간의 콧물과 마른 기침이 있는 상태라고 언급했는데요. 약간의 콧물과 마른 기침, 말은 이렇게 해도 상당히 괴로울 겁니다. 고령인 바이든은 중증 전환 가능성을 막기 위해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든이 어디에서 감염됐는지도 궁금거리인데요. 모든 밀접 접촉자에 대한 추적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간에서는 시기상으로 중동 방문 중 걸렸을 확률이 가장 높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저희 방송이 저번 아베 암살 사건 보도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근접 경호 강화가 시급하지 않을까 하고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뉴욕주지사 공화당 후보 리젤딘 연방 하원의원이 지난 21일 뉴욕주 페어포트에서 유세 중 칼을 든 괴한의 공격을 받은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다행히 예비군 중령 출신인 젤딘 후보가 괴한을 스스로 제압해 큰 부상은 당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위험했고요. 젤딘 후보는 이날 뉴욕주 로체스터 인근 페어포트에서 연설하던 도중 갑자기 연단에 올라온 남성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예비군 중령 출신인 젤딘 후보는 남성이 무력을 행사하려 하자 흉기를 든 오른손 손목을 붙잡았고 젤딘 후보의 러닝메이트이자 뉴욕 경찰 출신인 앨리슨 에스포시토와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곧바로 남성을 제압했다고 합니다. 젤딘 후보는 몸은 괜찮다. 다른 사람들이 남성을 쓰러뜨릴 때까지 다행히 그의 팔목을 잡고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용의자는 데이비 자쿠 보니스라는 남성으로 구금됐다가 풀려났다고 합니다.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칼 들고 후보 죽이겠다고 뛰어든 암살 미수범을 구속된 지 하루 만에 보석으로 풀어줬습니다. 뉴욕 주지사 후보 젤딘 연방 하원의원은 트럼프 충성파로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날 뛰어든 범인은 좌파 쪽 더라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정말 경각심 갖고 대통령 경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드는데요. 온통 사방의 적들이 득실되고 암살 위협이 있을 수 있는 대통령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암살 얘기하니까 최근 독일의 예언가가 한 말이 사람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래를 본다는 알로이스 이를 마이어는 1894년 독일에서 태어나 2022년에 난민, 인플레이션, 거기다 3명의 권력자 암살 후 러시아가 일으킨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세계가 신음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 바삐 끝나지 않으면 러시아가 폭주하며 유럽에까지 전화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암살됐습니다. 난민, 인플레이션은 벌써 맞아 떨어졌고 3명 권력자 암살 후 3차 대전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한 명은 아베 총리 말한 예언이었나 싶은데 정말 무서운 예언 같습니다. 예언에서 말하는 나머지 2명은 과연 누구일 것이고 진짜 세계 3차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쩌나 하는 공포심이 드는 요즘입니다. 막판에 남양 특집이 되어버린 이슈이시다. 이번 주 순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변함없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광고 시청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